무사셋.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창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안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형진입니다. 셋이 모여 무사셋입니다. 셋입니다. 무사셋. 오늘은 안무사님이 가운데 앉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건강보험도 정산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건강보험이 어떻게 부과되는 시스템이고 그 정산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첫 번째가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료비 영수증 같은 거 보면은 뭐 공단 부담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재원이 돼서 공단에서 부담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떤 뭐 요양시설을 이용을 한다라던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행해지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이 된다. 아, 재원 자체가 틀리군요. 그렇죠. 근로자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내는 그 건강보험료에 이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월 급여의 몇 %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건강보험료의 전체 요율은 어떤 근로자의 이제 과세되는 월 급여의 7.09%예요. 근데 반반씩 나누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3.545%거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자,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료의 12.95%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각각 4% 가깝게 내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급여가 조금 낮긴 하지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를 하잖아요. 그때 같은 비과세는 빼고 과세되는 급여를 월에 얼마씩 받기로 하고 입사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각 공단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단은 당연히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고지를 해야겠네 라고 인지를 하게 되겠죠. 매월 이 사람이 계속 100만 원만 받으면 사실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왜냐하면 공단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 신고한 급여를 가지고 매월 일정 기간까지는 똑같은 보험료를 고지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결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연장해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급여를 뭐 더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쵸. 네.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그쵸, 그쵸. 매월 만약에 금액이 변동이 된다라고 하면 매월 고지를 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겠죠. 그래서 뭘 한다. 정산을 네네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1년 동안에 받은 급여액 합계가 이 돈이다라는 것을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공단에서 계산을 하겠죠. 100만 원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한 이제 12달치 1200만 원을 이 사람이 받았네 라는 기준으로 계속 보험료를 고지를 했는데 실제 이 사람의 신고된 급여 총액을 보니까 합계가 한 1,500만 원이 되네?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덜 거둔 거잖아요. 추징. 그렇죠. 그러면 그 3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새롭게 추가해서 고지를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정산의 개념이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24년도 2월에 입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4년도 2월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재직 중이라고 한다면 24년 2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말일까지 이 사람의 총 보수가 얼마인지를 신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25년 4월 급여부터 정산의 금액을 이제 뭐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더 받거나 더 추징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수 월액도 자동으로 조정해서 새롭게 고지를 해요. 앞으로 바뀌는 건 당연하지만 그쵸, 그동안도 그쵸. 돈 내계시면 좀 더 예. 내라고 하고 오히려 또 급여가 줄었다고 하면은 조금 환급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게 정산이 제가 보니까 연말정산이랑 완전 시스템이 똑같고 이게 세법이랑 정확하게 연관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2월 달에 뭐 합니까? 연말정산을 하죠. 네네. 그리고 3월 10일까지 원래는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신고를 다 완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환급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근로자에 대한 총 급여를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거 신고하고 그 자료가 4대 보험공단에 넘어가서 새롭게 이제 정산하는 게 그쵸. 그 자료가 이제 넘어가면, 네, 소득 금액에 따라서 조정된 이제 보험료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는 일보다는 추징되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급여를 더 받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급여를 더 받은 만큼 건강보험료를 덜 낸 게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해요. 일반 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근로소득세를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도 또 나갈 일이 생기니까 더 열받아 하는 일도 사실 많겠네요. 어쨌든 이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그 4대 보험, 근로자는 이제 3제 보험 빼고 나머지 3대 보험만 근로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반반씩. 근데 그거를 합치면 사실은 근로자가 내는 그 4대 보험 요율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높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감기가 걸린다거나 늘 병원을 자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병원에 한번 가면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도 막 몇십만 원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제도는 정말 잘 만들어졌다. 요율이 적정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직장 가입자 분들이 4월분 급여에 정산금이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4월분 급여가 5월에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5월에 받은 급여액을 보면은 막 건강보험 추징이 엄청나요. 그죠? 네. 추징이 엄청 많이 됐다라는 거는 내가 직전 연도에 원래 내가 받기로 했던 급여보다 뭔가 더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인 건데 사실 뭐 그치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예. 도대체 이 도둑놈들은 뭐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무사님들이 전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많이 배우고 알게 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대 보험 관련 일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문의 주세요. 그렇죠. 중요한 결론이죠.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건강보험에 관한 상식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산, 농사 아는지 세우사 전영재.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안녕. 무사셋